75세 이후 사망의 99%가 소수의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많은 사람들은 노년에 세상을 떠나는 것이 단순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사망은 피할 수 있는 위험, 즉 너무 늦을 때까지 종종 무시되는 위험에서 비롯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깨닫게 될 때쯤에는 이미 건강이 악화되어 선택의 여지가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러한 위험을 이해한다면 이전에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하고 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비디오에서 우리는 75세 이후의 5가지 주요 사망 원인, 즉 이 연령대의 거의 모든 사망 원인을 밝혀내겠습니다. 이들 중 일부는 명백해 보일 수도 있고 다른 일부는 당신을 놀라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를 아는 것이 예방을 위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계가 아닙니다. 그것들은 실제 삶, 실제 가족, 그리고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과 길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 사이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는 실제 선택을 나타냅니다. 이 5가지 원인은 필연적인 것이 아니니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크게 줄이고 독립 생활을 더 오래 유지하며 수명을 수년, 때로는 수십 년 연장했습니다. 오늘 내리는 결정에 따라 앞으로 몇 년 동안 얼마나 강력하고 활동적이며 독립적인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심장병은 75세 이상 노인들의 주요 사망 원인으로 남아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심장병을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지 깨닫지 못합니다. 심장은 근육이며 다른 근육과 마찬가지로 올바르게 관리하면 강하게 유지되거나 수년간 방치하면 약해집니다. 문제는 손상이 이미 완료될 때까지 항상 경고 신호를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속도가 느려지거나 피곤함을 느끼거나 쉽게 숨이 차는 것을 단지 노화의 일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현상은 심장이 예전만큼 강하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사항입니다. 심장병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고혈압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맥에 엄청난 부담을 주어 심장이 예상보다 더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까다로운 부분은 당신은 그것을 느끼지 않습니다. 통증도 없고 뚜렷한 증상도 없으며 심장마비나 뇌졸중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때까지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5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불과 며칠 전에 괜찮았을 때 어떻게 병원에 갔는지 궁금해하며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주요 원인은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수십 년간의 가공식품, 과도한 소금, 건강에 해로운 지방은 천천히 피해를 입히고 동맥을 막고 혈액순환을 감소시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올바른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심장을 강하게 유지하려면 연료가 필요하며 식사에 심장 건강에 좋은 영양소가 부족하면 손상이 생각보다 훨씬 빨리 발생합니다. 그러면 움직임이 부족해집니다. 마음은 하루 종일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움직임을 멈추면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근육이 약해지며 심장이 튼튼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운동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라톤을 뛸 필요는 없지만 걷기, 스트레칭, 간단한 의자 운동 등 자신에게 맞는 활동을 유지하면 심장박동이 효율적으로 유지되고 심장병 위험이 극적으로 줄어듭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심장병이 단지 운명일 뿐이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장마비를 앓은 친척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나이가 들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작고 일관된 선택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먹는 음식, 움직이는 방식,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 등 이 모든 것이 심장이 강하게 유지되는지 또는 실패하기 시작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에서 한 가지를 빼면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심장 건강에 대해 더 많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당신이 내리는 선택은 당신의 마음이 앞으로 몇 년 동안 얼마나 강한지를 결정할 수 있으며 그것을 보호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75세 이후 가장 위험하고 간과되는 위험 중 하나는 질병이 아니라 낙상입니다. 그것은 한순간에 일어납니다. 한 번의 실수, 한순간의 현기증, 한 번의 미끄러운 바다, 그리고 갑자기 모든 것이 변합니다. 고관절 골절, 머리 부상, 겉으로는 사소해 보이는 타박상이라도 순식간에 심각한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위험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무 늦을 때까지 자신이 얼마나 취약한지 깨닫지 못합니다. 여기에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낙상은 노인 부상 관련 사망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매년 수백만 건의 응급실 방문이 발생하며 많은 경우 한 번의 넘어짐으로 인해 완전히 회복되지 않는 쇠퇴로 이어집니다. 고관절 골절은 몇 개월 동안 침대에 누워 있어야 하고 독립성을 상실하며 감염 및 합병증의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직접 경험할 때까지 낙상 예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균형 감각, 근력, 반응 시간이 점차 감소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느리게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집 안을 돌아다니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괜찮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 어느 날 무언가에 손을 뻗다가 균형을 잃고 중력이 장악하게 됩니다. 신체는 예전처럼 쉽게 회복되지 않으며 예전에는 사소한 실수였지만 이제는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 것에 대한 더 큰 두려움은 더 많은 넘어짐으로 이어집니다. 많은 노인들은 한 번의 아슬아슬한 상황을 경험한 후 아예 움직임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산책을 중단하고 계단을 피하며 두려움 때문에 활동을 제한합니다. 하지만 덜 움직일수록 근육은 약해지고 근육이 약해질수록 넘어질 확률은 높아집니다. 그것은 악순환이며 당신의 독립성을 빠르게 앗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폭포는 피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위험을 극적으로 줄일 수 있는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리와 코어를 강화하고 균형을 개선하고 더 나은 조명, 미끄럼 방지 깔개, 튼튼한 난간 등 집에서 작은 조정을 하는 것은 활동적이고 독립적으로 지내거나 인생을 바꾸는 부상에 직면하는 것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간과되는 또 다른 요인은 약물 부작용입니다. 많은 처방약은 현기증, 졸음 또는 낙상의 가능성을 높이는 혈압 변화를 유발합니다. 너무 빨리 일어서서 어지러움을 느낀 적이 있다면 이는 몸이 무언가를 조정해야 한다는 경고를 보내는 것입니다. 귀하가 복용하는 약물에 관해 의사와 상담하고 약물이 귀하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지 확인하고 약물이 귀하의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염두에 두는 것이 귀하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넘어지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강인함을 유지하고 꾸준함을 유지하며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는 작은 것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75세 이후에는 한 번의 넘어짐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오늘날 올바른 예방조치를 취하면 수년간 지속적인 이동성, 독립성 및 훨씬 더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며 이러한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의 두 번째 댓글을 통해 귀하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벨을 켜두시길 추천드립니다. 귀하의 지원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세 번째, 호흡기 질환. 호흡은 어려워질 때까지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폐가 예전만큼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게 되고 사소한 호흡기 문제라도 빠르게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한 기침이나 호흡곤란으로 시작되는 증상은 만성질환, 감염, 심지어 입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75세 이후에는 호흡기 질환이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가 됩니다. 이는 피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너무 늦을 때까지 무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폐기종과 만성기관지염을 포함하는 만성폐쇄성 폐질환, 코피디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도에 염증이 생겨 호흡이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많은 노인들은 잦은 기침, 쌕쌕거림, 숨이 차는 느낌 등의 증상을 노화의 정상적인 일부라고 생각하고 무시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는 폐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그 다음에는 폐렴이 있습니다. 단순한 감염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노인의 경우 폐렴이 훨씬 더 위험합니다. 감기나 경미한 흉부우렬로 시작되는 것은 나이가 들수록 감염에 맞서 싸우는 신체의 능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빠르게 생명을 위협하는 상태로 바뀔 수 있습니다. 75세 이후 입원하는 경우는 폐렴으로 인한 경우가 많고 감염으로 인해 건강이 급속히 쇠퇴하는 경우가 많아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다른 주요 위험은 공기질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수년에 걸쳐 먼지, 오염 물질 및 간접 흡연에 노출되면 폐에 큰 타격을 줍니다. 집 내부에서도 곰팡이, 애완동물 비듬, 실내 오염 물질 등이 자신도 모르게 호흡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 천식이나 코피디와 같은 질환이 있는 경우 이러한 자극제는 증상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실내 공기질 개선, 공기청정기 사용, 연기 노출 방지 등의 작은 조정만으로도 폐를 크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폐를 튼튼하게 유지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는 활동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체의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폐도 제대로 기능하려면 운동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움직이면 폐가 완전히 확장되어 건강을 유지하고 점액 축적을 제거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폐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감염에 더 취약해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폐 기능이 약해집니다. 걷기나 스트레칭과 같은 가벼운 활동도 폐를 더 오랫동안 튼튼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올바른 예방접종을 받는 것입니다. 많은 노인들은 폐렴, 독감 및 기타 호흡기 질환에 대한 백신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간단한 예방조치를 취하면 심각한 감염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지 심한 감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에 입원하거나 그보다 더 심각한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백신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과 같은 작은 조치가 가벼운 질병과 심각한 건강 위기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호흡이 결코 힘들게 느껴져서는 안 되지만 75세 이상의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야 해서가 아니라
충분히 일찍 조치를 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폐는 당신의 삶의 매 순간 당신과 함께하며 당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돌보고 강화하고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건강과 독립성을 모두 확장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일 중 하나입니다. 네 번째, 뇌졸중. 뇌졸중은 예고 없이 갑자기 발생하며 한순간에 인생이 영원히 바뀔 수 있습니다. 이는 75세 이후 주요 사망 원인 중 하나이지만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조기 경고 징후와 위험 요인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지 못합니다. 문제는 뇌졸중이 항상 두 번째 기회를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단 발생하면 피해는 영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은 뇌졸중의 최대 80%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당신이 내리는 선택이 당신이 독립을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삶을 바꾸는 사건으로 고통받을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뇌졸중은 뇌로 가는 혈류가 갑자기 막히거나 혈관이 터지면서 발생한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뇌세포는 몇 분 안에 죽기 시작합니다.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손상은 커집니다. 일부 뇌졸중은 경미하여 일시적 혼란이나 약간의 쇠약만을 야기하지만 다른 뇌졸중은 환자를 마비시키거나 말을 할 수 없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의존하게 만듭니다. 너무 많은 경우의 뇌졸중은 치명적입니다.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는 고혈압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동맥에 너무 많은 압력이 가해지면 동맥이 약해지고 파열되거나 막힐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심장병과 마찬가지로 고혈압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뇌졸중이 발생할 때까지 자신이 위험하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다른 주요 원인은 심방세동, AFib, 과 같은 불규칙한 심장 박동입니다. 많은 노인들이 이를 자신도 모르게 경험하고 있으며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면 혈액이 고여 혈전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 혈전 중 하나가 뇌로 이동하면 즉시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좋은 소식, 간단한 건강검진으로 이러한 문제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으며 치료를 통해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어트와 생활 방식이 있습니다. 너무 많은 가공식품, 과도한 소금, 건강에 해로운 지방을 섭취하면 뇌졸중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움직임이 부족하면 혈액이 두꺼워지고 혈액순환이 느려집니다. 위험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활동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하고 건강한 혈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잎채소 추가, 나트륨 줄이기, 물 더 마시는 등의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종종 간과되는 것 중 하나는 미니 뇌졸중 또는 TIA, 일과성 허혈 발작입니다. 이로 인해 갑작스러운 시력 상실이나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라지더라도 무시하지 마십시오. 즉시 의료 조치를 취하는 것은 뇌졸중을 예방하는 것과 그에 따른 파괴적인 결과를 겪는 것 사이의 차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귀하에게는 뇌졸중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기적으로 혈압을 확인하고 심장 건강에 좋은 식단을 유지하고 활동적으로 생활하고 조기 경고 징후를 인식하는 것은 독립성을 유지하고 뇌졸중으로 인해 삶을 바꾸는 영향을 피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찍 조치를 취할수록 자신을 보호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아직도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며 이러한 통찰력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래 4번 댓글을 통해 귀하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벨을 켜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귀하의 지원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5번째, 인지 저하 및 관련 합병증. 노화로 인한 가장 가슴 아픈 현실 중 하나는 기억력, 추론력, 독립성이 서서히 상실되는 것입니다. 인지저하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천천히 스며들어 처음에는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작은 변화를 만듭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이러한 작은 실수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변합니다. 일상 업무를 관리하고, 아는 사람을 알아보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사라지기 시작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이는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생명을 위협하게 됩니다. 치매와 알츠하이머병은 정신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몸 전체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인지 기능이 저하됨에 따라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 능력도 저하됩니다. 약 복용을 기억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하고, 질병의 증상을 인식하는 것과 같은 간단한 일들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많은 노인들은 충분한 물을 마시는 것을 잊어버려 위험한 탈수증에 이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너무 적게 또는 너무 많이 먹어서 영양 결핍이나 체중 증가를 유발하여 다른 심각한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위험 중 하나는 사고입니다. 난로를 끄는 것을 잊거나 밤에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두거나 안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밖으로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모두 인지 저하가 진행됨에 따라 치명적이 되는 위험이며 많은 노인들에게 이는 독립성을 잃는 비극적인 현실로 이어집니다. 그들은 더 이상 혼자 안전하게 살 수 없을 수도 있으며 적절한 관리가 없으면 건강은 더욱 빠르게 악화됩니다. 가장 무서운 부분, 많은 사람들은 인지 저하가 이미 진행될 때까지 인지 저하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름을 잊어버리거나 대화를 따라가는데 어려움을 겪거나 중요한 물건을 잘못 두는 등의 초기 징후는 나이가 들면서 무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작은 경고 신호는 무언가 변화하고 있음을 두뇌가 알려주는 방식입니다. 빨리 조치를 취할수록 진행 속도를 늦추고 앞으로 몇 년 동안 예리하고 건강한 정신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뇌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정신적으로 활동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신체의 근육과 마찬가지로 뇌도 강인함을 유지하려면 운동이 필요합니다. 독서, 새로운 기술 학습, 퍼즐 풀기, 심지어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두뇌 활동이 유지되고 인지 저하 위험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체 운동은 정신 활동만큼 뇌 건강에 중요합니다. 움직임은 뇌로의 혈류를 증가시켜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다른 핵심 요소는 사회적 상호작용입니다. 고립과 외로움은 정신적 쇠퇴를 극적으로 가속화합니다. 정기적으로 대화하고, 친구들과 만나고, 커뮤니티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은 말 그대로 두뇌를 더 오랫동안 예리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과 의미 있는 상호작용으로 마음에 도전할수록 마음의 탄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물론 다이어트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당신이 먹는 것은 뇌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잎채소, 딸기, 견과류와 같은 식품에서 발견되는 오메가-3 지방산, 항산화제, 비타민은 인지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면, 가공식품, 설탕, 건강에 해로운 지방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뇌에 염증이 생겨 치매 위험이 높아집니다.
건강한 두뇌는 건강한 신체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귀하가 내리는 선택은 귀하가 앞으로 몇 년 동안 얼마나 잘 생각하고 기능하는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인지 기능 상실은 노화의 불가피한 부분이 아닙니다. 지금 올바른 조치를 취함으로써 몸과 마음을 활발하게 유지하고 사회적 참여를 유지하고 현명한 식단 선택을 함으로써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두뇌는 신체의 다른 부분과 같습니다. 더 많이 돌볼수록 더 강해집니다. 최종 생각. 이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다룬 모든 내용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세요. 심장병, 낙상, 호흡기 문제, 뇌졸중, 인지 저하 등 이 5가지 원인은 75세 이후 거의 모든 사망의 원인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불가피한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로 자신의 건강에 대해 얼마나 많은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며 그렇게 할 때쯤에는 너무 늦은 경우가 많습니다. 진실은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고 일관된 선택이 당신의 삶의 수년간의 힘, 명확성, 독립성을 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노화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이러한 위험을 무시한다고 해서 노화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좋은 소식은 인식이 당신에게 힘을 준다는 것입니다. 징후를 알고 예방 조치를 취하고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일을 두려워하며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계에 집중하는 대신 장수, 강인함, 인생을 최대한 즐기는 데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일상 습관을 생각해 보세요. 작은 개선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나요? 어쩌면 더 건강하게 먹고, 더 많이 움직이고, 정기 검진을 받고, 사회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활동적으로 지내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것을 한꺼번에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작은 한 걸음이라도 더 나은 건강과 더 길고 충만한 삶을 향한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2단계에서 당신의 웰빙은 당신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더 많이 보호할수록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독립성을 유지하며 예방 가능한 건강 문제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은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기회이며 오늘 내리는 선택에 따라 앞으로의 해에도 얼마나 강하고 유능하게 남을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오늘 배운 내용 한 가지와 이를 생활에서 어떻게 사용할 계획인지 공유해 주세요. 귀하의 생각은 우리에게 중요함으로 주저하지 말고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읽으면 우리에게 큰 동기부여와 격려가 됩니다. 이 영상이 재미있고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부탁드립니다. 귀하의 지원은 귀하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